1943년 3월 북태평양 알류샨 열도 서부의 아투섬에 있던 일본군 근거지로 가던 일본 수송선 3척과 이를 호위하던 일본 함대, 그리고 대규모 보급을 막으려는 미국 함대 간의 전투가 캄차카 반도 동쪽 코만도르스키 섬 남쪽 인근 해역에서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 임하는 일본 함대의 전력은 중순양함, 경순양함 각각 2척에 구축함 5척이었던 반면, 이에 맞서 미국 측 함대는 중순양함, 경순양함 각각 1척에 구축함 4척으로 일본 함대보다 열세였습니다. 원래 미 함대는 일본 함대와 수송선이 온다는 것을 미리 정보 수집을 통해 알고 있었으나 일본 측의 순양함 숫자에 대한 정보가 틀려서 해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순양함의 8인치, 일본의 경우 20cm 한 포는 최대 사거리가 27km가 넘는 데 반해 구축함의 5인치 한 포는 사거리가 약 16km 정도이고 위력도 상대적으로 약해서 구축함 숫자보다 순양함, 특히 중순양함이 적은 쪽이 해전에서 훨씬 더 불리했습니다. 이것이 코만도르스키 해전에서 일본 중순양함 나치와 마야가 미 함대의 유일한 중순양함이었던 솔트레이크 시티를 집중 공격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해전도 이와 같은 양상으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미 함대는 화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일본 함대를 피해가면서 기회가 되면 원래 목적인 일본 수송선을 노리는 방법을 취했고, 일본 함대와 포격전을 벌이면서 서쪽과 북서쪽으로 항진하고 일본 함대는 우세한 화력을 이용하면서 추격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솔트레이크 시티는 몇 발의 명중탄을 맞고 큰 피해는 없었지만 계속되는 함포 사격으로 함에 무리가 가고 수십 발의 지근탄을 맞으면서 조타에 장애가 생기는 등 문제가 생겨 구축함들이 연막을 피우고 그 속으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 함대는 우세한 화력으로 미 함대와 거리를 줄이고 육박전을 벌이는 것이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원거리 포격에만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본 기록에도 여기에 대해 아쉬워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미 함대가 남쪽으로 급히 변침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급히 변침하지 않고 어뢰 일제 사격을 가하느라 시간을 소모했고, 일본 함대의 변침이 늦은 관계로 이전과 같이 미 함대의 뒤를 따라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미 중순양함 솔트레이크 시티가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나치의 수상 정찰기가 포착했으나 초반에 함교에 맞은 명중탄으로 인한 손상으로 정찰기에서 보내는 무전을 수신하지 못해 정확한 상황 파악이 불가했습니다. 이 와중에 미 구축함들도 일본 함대를 향해 전력을 다해 함포 사격을 퍼부었고, 미 구축함 모너건의 5인치 포가 과열되어 발사되지 않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하며 8인치 포탄을 맞으면 구축함의 장갑이 견디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던 수병들도 전투 내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빠져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약 200여 발의 일본군 포탄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약 40m 안에 떨어졌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명중탄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속도가 줄었고, 수병들은 함내로 들어온 차가운 바닷물과 싸우면서 복구 작업을 펼쳐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복구 작업을 벌이다가 연료가 공급되는 관에 해수가 실수로 유입되었고 점점 속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상황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기암 리치몬드에 계속 타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54분 솔트레이크 시티는 바다 한가운데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 사진은 속도가 점점 줄어든 솔트레이크 시티가 멈추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 함대는 점점 다가오는 일본 함대를 앉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일본 기록에 의하면 미 함대를 쫓아다니던 정찰기가 솔트레이크 시티가 멈췄다고 무전을 보냈으나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이것도 접수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알았다면 일본 함대의 작전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었겠지만 기회는 날아갔고, 일본 기함 어느 장교의 전후 회고에는 이를 통한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정은 이랬지만 지금 상황이 미군에게 매우 엄중한 것은 사실이었고 대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때도 일본 함대의 사격은 계속돼서 솔트레이크 시티가 올린 숫자 제로를 뜻하는 신호기가 일본군 포탄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부함장은 로저스 함장에게 이게 마지막인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솔트레이크 시티의 로저스 함장은 퇴함 명령을 내렸으나 명령이 인터컴으로 전달되기 전에 취소했다고 합니다. 일본 함대는 솔트레이크 시티가 서 있는 동안 계속 다가오는 듯 보였고, 솔트레이크 시티 주위에 기함 경순양함 리치먼드와
구축함 4척이 있었는데 이때 로저스 함장 혹은 구축함 4척을 지휘했던 랠프 릭스, 베일리 함장 둘 중 한 명이 구축함들을 동원해 일본 함대에 어뢰 공격을 가할 것을 맥모리스 제독에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릭스 함장이 자원해서 요청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솔트레이크 시티의 상태를 안 후에 스스로 어뢰 공격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미군 어뢰 사정거리보다 일본 함들의 함포 사정거리가 더 길어서 어뢰 공격을 실시하는 미 구축함들은 그야말로 큰 위험을 안고 작전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미 함대 전체를 지휘하는 맥모리스 제독은 11시 25분경에 어뢰 공격을 명했다가 취소했으나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 두 번째로 구축함 돌진에 이은 어뢰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미 함대는 구축함 데일이 솔트레이크 시티 옆에서 계속 연막을 피우고 구축함 4척의 기함이었던 베일리, 모너건과 코글런이 어뢰 공격을 위해 일본 함대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구축함 3척을 지휘하는 베일리의 릭스 함장은 일본 함대 쪽으로 항진하면서 타겟은 무거운, 그러니까 중순양함이라는 것을 동료 구축함들에 타전했습니다. 기함 리치먼드의 맥모리스 제독은 킹케이드 제독에게 무전을 보내 솔트레이크 시티가 멈춰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를 반복했고 구축함 데일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구축함들이 일본 함대를 공격 중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일본 함대를 공격하러 달려가는 구축함들을 보며 리치먼드의 어느 수병은 함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힐 정도로 착잡한 심경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구축함 모너건에서는 수병들이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기관실에서는 기관장이 수병들과 돌아가면서 악수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때 일본 함대는 남쪽으로 바로 내려오지 않고 남서쪽으로 항진하고 있었는데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으면 멈춰선 솔트레이크 시티에 금방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일본 함대는 왜 남서쪽으로 항진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나치의 수레장이었던 스기야마 타다요시 대위의 전후 증언에 의하면 이미 11시 30분에 전방 포탑으로부터 포탄이 전부 떨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대 지휘부로부터 추격을 단념하고 쿠릴열도로 돌아간다는 명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당시 스기야마 수레장은 본인이 부상을 입었고 전투가 길어지자 전투가 언제 끝날까 걱정하던 차여서 이 상황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미우라 켄타로 제5함대 항공참모도 전방 포탄이 다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시점이 추격을 단념한 시점이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나치의 포술장이었던 이노우에 타케오 대좌의 증언을 들어보면 포탄을 전부 소모한 것이 아니라 철갑탄이 전부 떨어진 것이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록을 살펴보면 일본 함대는 솔트레이크 시티가 멈춰서기 이전에 전투를 단념하고 돌아가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일본 함대의 좌현 쪽에 미 구축함 3척이 나타났습니다. 미군 구축함 3척이 일본 함대 8척을 향해 돌격해 온 것입니다. 미국 구축함들은 3척을 전부 합쳐도 5,000톤이 채 안 되었던 반면 일본 함대는 구축함 4척을 빼고 순양함 4척만 33,000톤이 넘었습니다. 미 구축함들을 목격한 일본 함대는 바로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선두에선 구축함 베일리는 포화 속을 헤치며 전진해서 일본 함대로부터 약 10km까지 다가갔고 곧 5인치 포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3월 26일 정오경이었다고 합니다. 나치와 베일리는 곧 서로 명중탄을 맞았고 기록에 의하면 베일리의 수병들이 명중했으나 불발이 된 8인치 포탄을 함 밖으로 굴려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일리에서 어뢰 5기를 발사했으나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선두에 섰던 베일리는 여러 발의 명중탄을 맞아 피해를 입고 속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함대의 베일리를 향한 사격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축함 코글런이 베일리를 돕기 위해 앞으로 나올 무렵 미 구축함들은 일본 함대가 급히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때가 3월 26일 오후 12시 3분경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미국 구축함 3척의 공격을 미군의 필사의 반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함대는 왜 이 시점에 급하게 빠져나간 것일까요? 솔트레이크 시티는 동력을 잃고 멈춰섰으나 사실 서 있던 시간은 절대 길지 않았고 11시 58분경에 다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 구축함들이 일본 함대와 포격전을 교환하던 12시 2분에는 전방의 2번 포탑에서 포탄을 손으로 후방 포탑으로 들고 와서 다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솔트레이크 시티는 철갑탄을 전부 사용한 뒤였고
고폭탄을 사용해 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트레이크 시티도 일본 함대가 퇴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일본 기함 나치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쏜 고폭탄이 주위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는데 파란색 염료가 들어있던 미군 철갑탄과는 달리 염료가 없어서 물기둥의 색이 달랐다고 합니다. 나치는 이걸 어디선가 나타난 미군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폭탄이라고 생각했고 이어서 대공포가 불을 뿜는 것을 미국 함대에서 목격했다고 합니다. 포술 참모가 지금이라도 다시 미국 함대를 공격할 것을 제안했으나 참모장이 방금 전 미 구축함을 가까이에서 쏴도 잘 못 맞추는 걸 보니 방법이 없다면서 면박을 줬고 당시 포술 참모를 제외한 모든 장교가 전투 중지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일본 함대는 이때 미군 항공기가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전투를 해봤자 결정적 전과를 거두기 어렵다는데 지휘부의 의견이 일치해 이미 결정했던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전장을 빠져나가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당시 일본 함들의 연료는 몇 시간 더 추격전을 벌일 수 있을 정도여서 연료 부족이 퇴각 결정의 요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미국 측은 전투 초반에 나치의 함교에 맞은 포탄 한 발이 간신히 목숨을 구한 호소가야 보시로 제5함대 사령장관의 전투 의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당시 어느 참모의 증언을 보면 호소가야 장관이 아무 말 없이 마치 석상처럼 함교 의자에 걸터 앉아 있더라고 증언했습니다. 아마도 전투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꼬아서 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 함대는 쿠릴 열도의 기지로 돌아갔고 아투선 보급 물자를 실은 수송선도 그냥 돌아왔습니다. 일본군은 함대를 출항시킨 원래 목적을 달성 못하고 만 것입니다. 일본군은 마음만 먹었으면 미 중순양함 솔트레이크 시티와 함대를 격파할 수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거리를 좁혀서 전투를 벌이지 않는 등의 소극적 전법을 구사했고 중순양함들이 열심히 싸울 때 구축함들은 전투에 적극 참가하지 않고 방관적으로 임한 것도 우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대가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이후 당분간 일본군은 아투와 키스카 섬에 대한 대량 보급을 추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작전 실패의 책임으로 호소가야 보시로 중장은 4월 1일자로 제5함대 사령장관직에서 해임되고 해가 바뀌기 전에 예비역으로 편입됩니다. 반면에 버트램 러저스 솔트레이크 시티 함장은 이 전투로 네이비 크로스를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러저스 함장과 다른 장교들이 전투 직후 더치하버에 들어온 솔트레이크 시티 함상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전사한 2명의 장례식이 더치하버에서 치러지는 모습이고 이 사진은 일본군 함포 사격으로 인한 피해를 솔트레이크 시티 수병들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전투 중 솔트레이크 시티에 8인치 주포가 매우 많은 수의 포탄을 발사해서 히트 스케일이 생긴 모습이라고 하는데 열로 인해 포신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1943년 3월 30일에 찍은 것이고 사진에 보이는 것은 흩뿌리는 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함대를 상대로 용감하게 선두에 서서 돌격한 구축함 베일리. 베일리에서는 5명이 전사하고 6명이 부상당해 미 함대 중 가장 큰 인명피해가 났고 이 전투에서의 공로로 이후 네이비 유닛 커맨데이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코만도르스키 해전 시리즈와 알류샨 반격 시리즈도 마치게 되었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북태평양 전역의 하이라이트인 아투섬 전투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